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토허제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한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장 평일을 지속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아직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내일까지 반려하고 미복 귀시, 유급이나 재적 등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부 대학은 재적으로 생긴 빈자리에 편입학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 맨해튼입니다. 네, 연준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죠. And inflation has moved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though it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에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종전 2.5%에서 2.7%로 연말 실업률 예측치는 종전 4.3%에서 4.4%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FOMC는 최대 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 제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네, 금리 동결 발표 이후 뉴욕 증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는 이미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강세로 이미 출발했고 발표 이후에도 동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 폭락세를 연출한 가운데 연준의 시장 개입을 뜻하는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시장 반등을 지지했습니다. 그만큼 관세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Tariff uncertainty has not been a great thing. I think people are worried about what's going to happen. And so I think having a little bit of cash still pays a good rate of return.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보다는 분기마다 내는 연준의 이 수정 경제 전망, FOMC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이 기준금리 전망이 반영된 점도표에 쏠렸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수정 전망에서 2025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종전 3.9%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간값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은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 때는 이 현 수준 대비 세 차례 이상 이 금리 인하를 기대한 위원이 5명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수정 전망치에서는 2명의 위원만이 세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다수의 위원이 이 트럼프의 관세를 고려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 동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다음 달 2일 이 상호 관세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에 따라서 부과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이 훨씬 커지게 되는 만큼 앞으로 연준의 고심도 그만큼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서울시 아파트 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한 달 반 만에 확대 부활했습니다. 정부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갭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면서 서울 강남과 송파는 물론 전에 빠졌던 서초와 용산까지 4개 지역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구 아파트 2,2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의 토지거래가 금지됩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토어제 위반 및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 확산 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도 옥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수도권 가계대출 총량 모니터링 추가 및 대출 관리 강화, 주택 구입자금 출처 수시 조사와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검증도 강화합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초기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을 도울 법령 개정과 행정 지원,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했지만 당 지도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오 시장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견제구를 날리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일 전 해제했던 토지거래 허가제의 부활을 결정하자 여권에선 당혹감이 감지됐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권 유력 주자가 보수 우세 지역에서 달가워하지 않을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오 시장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의 급등 조짐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적절한 조치였다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그 해제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여권 잠룡들의 비판이 날아들었습니다. 제도 번복 혼선 논란의 고리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오 시장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오히려 지금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일부 친한동훈계 의원 등도 앞장서 서울시 정책 혼선에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와는 정반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철회를 촉구했는데 지역구 민심을 의식한 행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언제가 됐든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책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번 오 시장의 정책 번복 논란은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계속 이어가며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제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당초 법조계가 예상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유력 날짜는 3월 14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이 끝난 뒤 통상 심리 기간인 2주가 지난 시점이고 역대 대통령 사건이 금요일에 선고됐던 점을 비춰볼 때 가장 유력한 날짜로 예측됐던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3월 13일로 잡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 예상 날짜는 한 주 뒤인 오는 21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헌재 재판부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주보다 재판관 평의가 진전된 분위기가 감지됐고 주요 탄핵 심판 사건들을 털어내며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21일 선고 관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례를 보면 선고 기일은 이틀이나 사흘 전 당사자나 언론에 통지됐던 만큼 이번 주 선고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어제까지는 선고일이 공지가 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 공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하루 전에 통지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대규모 교통 통제와 인근 학교 임시 휴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선고일을 임박해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에 선고할 거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8인 체제가 깨지는 만큼 늦어도 이 시점을 넘기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뒤 총기를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포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경찰과 공수처는 6시간 동안의 전방위 압박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호처가 만든 버스 차벽이 있었지만 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넘었고 1차 시도 때와 비교하면 경호 인력의 저항은 거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란 취지의 질책성 발언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여사가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단 취지의 언급을 한 정황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는데 경찰은 지난달 김신 가족부장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고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거로 알지만 대응하진 않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쏠 순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는데 이 본부장은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특히 조 청장은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밝혀낼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법정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와 국회 봉쇄 지시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국회 기능을 방해하려 했다는 국헌 문란 쟁점과 맞닿은 만큼 진술에 이목이 쏠렸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등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고 지난달 6일 열린 형사재판 준비기일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다며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는 겁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출석이 의무인 첫 정식 재판에 나와 구체적인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법원은 오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경찰 간부들의 재판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검은 보안수사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인근 식당들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표시한 리스트가 확산돼 논란입니다. 추측을 기반으로 만든 게시물을 보고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지목된 식당에 벌점 테러를 하는 경우가 잇따르는데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핵 심판 국면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고 저격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가 잇따랐습니다. 공수처부터 헌법재판관에 이어 최근에는 헌재 인근 식당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의 정치적 성향을 추정해 지도에 표시한 탄핵 찬성, 반대 식당 리스트가 등장한 겁니다. 계산할 때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해줬다거나 가게 앞을 지날 때 태극기를 흔들어줬다고 표시된 식당에는 매출을 많이 올려주자며 돈줄을 내주자는 댓글이 달리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방했다거나 가게 주인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고 지목된 식당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글이 보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맛이라거나 북한 음식이라는 등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들 가게에는 별점 테러도 잇따르는 상황. 피해 상인들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정치적인 입장을 보인 적도 없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좌표 찍기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그 가게에 해가 될 수 있는 별점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업무 방해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탄핵 심판 과정 속 무분별하게 퍼지는 갈등과 혐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를 기다리는 여야 표정도 미묘하게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방탄복을 입은 채 거리에서 탄핵 찬성 여론 결집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일주일째 거리 행진과 집회를 이어간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러 위협에 시달려온 이재명 대표도 방탄복을 입고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당내에선 사회 혼란과 불안이 커지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냐며 헌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부쩍 늘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배경과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 복귀를 점치는 기대 섞인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결론이 늦어지는 건 그만큼 헌법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크다는 뜻 아니겠냐는 추론입니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중진들은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모여 탄핵 정국을 체제 전쟁에 빗대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탄핵 심판 선고에 제1야당 대표는 방탄복을 입고 거리로 나갔고 여당 의원들의 헌재 앞 연좌 농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유증이 적잖을 거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청담동 우리들병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직원 3명이 공개 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와 관련해 법무법인 광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돈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유명 가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과거 애인이 살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검거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에너지 부분 휴전에 합의하고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SNS 트루스 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 좋은 통화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통화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소유해 운영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미국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이 전쟁 휴전안을 이행할 실무 회담을 곧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긍정적이고 매우 중요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부분 휴전을 구현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단에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재개로 대량 학살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엔 직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덮으려고 휴전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한쪽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유엔 직원들이 있던 곳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유엔 직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유엔은 의도적인 공격이라며 전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The locations of all UN premises are known to the parties to the conflict. We're bound by international law to protect them and maintain their absolute inviolability. 대량 학살이라는 국제사회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자 전역 80여 곳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지상군과 전차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첫날에만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수십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에게 작전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תקיפת חיל האוויר נגד מחבלי החמאס הייתה רק הצעד הראשון. ההמשך יהיה קשה בהרבה, ואתם תשלמו את מלוא המחיר.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에선 가자 휴전 복귀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네타냐후 총리 관저로 행진하며 퇴진을 촉구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I want the hostages back. I don't want the war to restart. 야당에선 공습 전날 네타냐후가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수장을 해임한 것을 두고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전쟁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베트는 하마스를 돈으로 관리하려던 네타냐후의 정책 실패로 가자 전쟁이 시작됐다는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의과대학 총장들이 집단행동에 해당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과 재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더 나아가 재적에 대비해 편입학 충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더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했지만 동맹 휴학을 이어갈 움직임이 보이자 긴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총장들은 병역이나 장애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 육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학별 규정에 따라 이제 유급, 재적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일부 대학은 의대생 다수가 재적될 가능성에 대비해 편입학 충원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총장회의에서 편입학 사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대학들이 원래 결혼이 생기면 편입학으로 학생을 충원해온 것은 맞지만 정부가 이를 별도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생들은 개별 대학 학생회를 주축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비상대책위 대표는 한 방송에서 의대생들이 원하는 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라며 대학들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학칙대로 엄정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전합니다. 각 대학은 의대생 집단 휴학계 반려를 오는 21일까지 완료하기로 정했습니다. 같은 날 경북대와 고려대를 선두로 대학들의 유급 재적 기준 시점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학생들에게 학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학장단은 복귀하는 학생이 몇 명이든 서울의대가 준비한 교육 과정을 흔들림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학생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블랙리스트 유포나 집단 따돌림 등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징계 조치 등으로 가해자를 분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의료 행위였다면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일부 과잉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인데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 7달 만에 정부가 2차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고위험 필수 진료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달란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중대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잘못이 크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고 중상의 사고여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게 할 방침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 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 합의로 면책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되 본인 부담률은 95%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보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이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도 개선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사비를 많이 부담시키고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각각 구분해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가 개혁안 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데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처벌 축소를 반대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상호 관세 문제와 민간 국가 지정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납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인데 간담회에 앞서 별도의 회동도 할 예정이어서 반도체 특별법 등 다양한 분야를 놓고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오늘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파고를 뛰어넘어야 하는 현대차가 주총을 여는데요. 이사 멤버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고 미래 먹거리로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그 내용에 관심이 보입니다. 네, 봄꽃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이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고객 감사제를 열고 열차 승차권을 최대 40% 할인합니다. 전국 주요 숙소와 렌터카 등과의 연계 할인도 제공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혼인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인데요. 통계청이 지난해 혼인 통계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소폭 반등한 데에도 이러한 혼인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직자들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가 오늘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어려운 경기에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만나는 자리여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라면과 과자, 수입 주류에 이어 카레까지 잇따라 식음료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달 시 금액을 더 받는 이중 가격제가 확대되면서 체감 물가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면을 사기 위해 마트를 찾은 소비자. 대표적인 서민 음식의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낍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물론 뭐 회사도 뭐 어렵다고 얘기하겠지만 뭐 오르면 부담이 됩니다. 이번 달에도 고환율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심 신라면과 CJ의 비비고, 오뚜기 3분 카레 등 제품군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주류업계와 외식업계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와 주류를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이미 가격이 올랐고 외식업체 프랜차이즈가 가격 인상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가격 인상도 있습니다. 배달비 무료를 강조한 뒤 같은 메뉴를 배달로 주문하면 값을 올려받는 이중 가격제. 버거킹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시작돼 최근 커피 전문점과 도시락 업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리아나 버거킹 등 햄버거는 배달로 시키면 무려 1,000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가격이 다른 걸 알게 되면 좀 실망하고 배신감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박범수 차관이 잇따라 식품업계 관계자를 만나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했지만 식음료 업계의 너도나도 인상 분위기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품업계는 고환율과 원자재값 상승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재료 가격이나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을 다시 낮추겠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과거 가격이 낮아진 사례가 극히 드물어 한번 올라간 가격이 다시 낮아질지는 의문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최근 임원진에 사직생의 각오를 주문할 정도로 위기감이 높아진 삼성전자. 어제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오만전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임원들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최근 임원진을 향해 사직생의 각오, 생존의 문제까지 거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만큼 삼성의 위기는 코앞에 닥쳤습니다. 압도적 1위를 자랑하던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초기 시장 진입을 놓친 HBM과 파운드리는 선두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부진한 실적에 대한 위기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 심화와 IT 기술 급변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초격차 기술 리더십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오만전자에 갇혀버린 주가에 주주들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 회복할 기미가 보이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죠. SK 대비 너무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밝힌 부진 탈출을 위한 핵심 방안은 반도체 기술력 복원입니다. 차세대 HBM4를 적기에 개발하고 R&D 투자 확대로 고부가 제품 라인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HBM 1위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주최한 AI 행사에서 예정보다 빠르게 6세대 HBM4를 공개하며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추진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덩달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철강 금속산업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Il n'y a pas d'État sans acier, et donc il n'y a pas d'organisation collective et d'industrie de la chimie ou de la défense sans acier, et donc l'acier devient un secteur stratégique pour nous qu'il faut défendre.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수입 허용량을 더 옥죄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EU 측은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EU 전체 철강 수입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철강 제품 중에서도 주력 수출품인 열연과 합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WTO 규정에 따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처는 내년 6월 말로 종료되지만 EU 집행위는 수입량을 계속 제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추후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별도의 세이프가드 신규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국과 관세 분쟁이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데다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려는 제3국 제품이 EU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Donc forcément, celui qui sera en bout de chaîne sera le consommateur, donc nous, donc forcément ça a une incidence. 이 밖에 EU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또 애플의 모든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이른바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 규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보복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미국과 EU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 곳곳에 폭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좀처럼 눈을 보기 어려운 도쿄에도 많은 눈과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벚꽃 시즌을 앞두고 기상 이변에 도쿄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가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신주쿠역 근처에 이른 아침부터 굵직한 눈이 쉴 새 없이 내립니다.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등산을 즐기려던 시민들은 거센 눈발에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登山口まで行ったんですけど、雷が鳴ったもんで、ちょっとそこから戻ってきました。そこそこ2、3センチぐらい積もってましたね。 홋카이도, 규슈 등 일본 북쪽에서 남쪽 지방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눈을 보기 힘든 도쿄에도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매화가 이미 폈고 다음 주 본격적인 벚꽃 시즌을 앞두고 시민들은 크게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梅なんかも咲いてたんですけど、もうなんかすごいびっくりしてましたね。はい。わざわざ春物の上着まで買ったのに、結局真冬だって着る服も一から考え直して最悪。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도쿄 곳곳에서는 눈뿐 아니라 우박도 내렸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열차가 미리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관측되기도 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강풍과 높은 파도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미국 테슬라 전 시장에 총을 쏘고 화염병으로 불을 지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테슬라에 대한 공격은 테러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선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새벽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테슬라 전시장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범인이 옆 차량으로 옮겨 또다시 뭔가를 하자 순식간에 불이 번집니다. 새벽 시간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테슬라 차량 5대가 불에 탔습니다. 전시장 앞에는 저항하다라는 단어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공격에 총과 함께 화염병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re still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but it appears the suspect fired at least 3 rounds into different Tesla vehicles, so we do believe a firearm was used. 같은 날 캔자스시티에서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들이 불에 타 경찰이 방화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SNS를 통해 테슬라는 그저 전기차를 만들 뿐이라며 악의적 테러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펜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테슬라에 대한 공격은 국내 테러와 다름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1일 테슬라 매장에 대한 공격에 대해 위대한 미국 회사를 해치고 있다며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연방 공무원 해고와 예산 축소를 주도하고 있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테슬라를 겨냥한 불매운동과 차량 방화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테슬라를 겨냥한 다수의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현지 시각 18일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 관련 기록 가운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일반인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암살 사건 진상조사를 맡았던 워런위원회가 1964년 청취한 진술을 담은 메모를 포함해서 디지털화를 마친 문서들이 국립문서보관소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생가에서 47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90억 원 상당의 황금 변기를 훔쳐 팔아치운 일당이 범행 5년여 만에 법의 단죄를 받게 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각 18일 마이클 존스 등 2명에 대해 황금 변기 절도의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스는 지난 2019년 9월 주범인 제임스 션의 사주를 받고 이탈리아 설치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예술작품 황금 변기가 전시된 처칠 전 총리의 생가인 영국 블렌엄궁에 침입해서 5분 만에 작품을 훔쳐 달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는 우리나라에서 군부대 사격장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사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 포천 지역 14개 읍면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머리에는 오폭 사고를 규탄한다고 쓰인 붉은 띠를 두르고 일부 주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염원하는 삭발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오폭 사고는 무책임과 안일함이 빚어낸 참사라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잘 수가 없고 집안이 무너지는 것 같고 벽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는 두렵습니다. 여기서 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포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군부대 사격장이 많은 곳으로 9개 사격장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습니다. 사격장이 많은 만큼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30년 동안 주요 사격장 2곳의 인근 지역 피해는 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달리던 승용차에 총탄이 날아와 박히는 사고가 났고 2020년에는 도비탄으로 인해 산불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언제 또 다시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곳에서 불안에 떨며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뿐인 대책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집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뿐 아니라 포천시 관광업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과 보상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농장은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각각 1.5km와 2.1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영암 11건, 무안 1건 등 12건으로 늘었습니다. 절기춘분인 오늘은 추위가 풀리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이 3.3도 등으로 쌀쌀하지만 온화한 남서풍이 불고 있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4도, 대구는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나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에 스모그가 유입되며 공기는 점차 탁해집니다. 오늘 중서부와 호남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역은 오전과 밤에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눈이 쌓여있는 영동 지역은 미끄럼 사고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바람도 강해집니다. 화재 사고 위험이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가 0도 등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낮이 되면 서울이 14도, 창원 16도, 부산이 15도까지 올라서 따뜻해지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서 일요일에는 서울도 2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따뜻한 날씨 속에 당분간 대기질도 계속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